벌써 조선 전기에 자연과 인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언제 다 하지? 했는데 진도는 차분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자연이에요, 자연. 여전히 계속 자연이죠. 그러면은 루틴은 뭐다? 자연물 찾는 거다. 그쵸? 그러면은 이 자연물들 찾아보시면은 먼저 찾아보세요. 잠깐, 오늘은 할 게 적으니까. 찾아보시면 청산 있고 유수 있고 청풍 있고 명월 있고 산, 물, 바람, 달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작품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산은 말이 없는 속성. 그러면 이 얘기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의인법 달고 시작합니다. 산을 의법 했어. 태 없는 유수로다. 여기서 태 없는 유수라는 건 뭐냐면은 모습이 없다 이런 뜻이야. 즉 꾸밈이 없다. 꾸밈 없는 자연. 그래서 이렇게 앞구절 뒷구절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값 없는 청풍이요. 값이 없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님자 없는 명월이다. 그러면은 바람과 달의 특징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괜찮아. 주인이 없어. 임자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연이다. 되게 공평한 자연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중에 자연 중에 병이 없는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공간적 배경이 어디가 되는 거야?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화자가 되는 건데 요 화자의 모습은 일단 병이 없고 중요한 건 뭐야? 태도가 분별 없이 늙으리라야.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분별 없이 늙으리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구별하지 않고 자연과 나를 구별하지 않고 자연과의 분별 없이 무라일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자연처럼 살아가겠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표현기법 좀 정리할 겁니다. 표현기법 보시면 1번 요 초장과 중장에서 대꾸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꾸법이 뭐더라? 유사한 구조가 짝짓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조끼리 짝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짝짓기야. 그치? 모 없은 청산. A 없는 없은 B. 이런 식의 구조가 총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이 반복적인 운율 형성, 반복법도 있다고 보실 수 있으니까 반복법 정도 보시면 되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자연 친화적인 거 느껴지죠? 전원적이고 그 다음에 또 달관적이고 그러니까 이 달관적이라는 거는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뛰어넘은 거야. 그래서 또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좀 여유를 즐기는 풍류적이고 한정가적인 태도도 있어. 만약에 지금 빨간색으로 쓴 말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거는 좀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관심 없이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달관의 경지. 제일 중요한 거 요거 기억하시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또 가실 분들 다 만나게 될 유명한 작품이죠.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니 송순. 자, 제가 송순 어떻게 소개했죠? 이름 자체가 송순. 그래서 이름이 송순인 거야. 그래서 이름이 산처럼 생겨서 송순 나오면 자연 친화거든? 그러면은 10년 동안 경영했다는 건 계획했다는 뜻이에요. 10년 정도를 잘 계획해서 초려삼간 초가집인데
방이 3칸짜리인 집을 지어냈어. 그러면은 화려할 것 같아? 소박할 것 같아? 그래, 맞아. 되게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나 한간, 나 동그라미 칠게요. 달 한간, 달 동그라미 칠게요. 청풍 한간, 청풍 동그라미 칠게요. 한간 맡겨두고. 그러면은 방이 3칸인데 나는 누구처럼? 달과 바람처럼 각각 방을 한 칸씩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인 나와 자연인 달과 바람을 어떻게 해? 굉장히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무라 일체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사람과 자연을 이렇게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친구가 있어. 누가 있냐면 강산. 강산은 들어올 데가 없어. 방이 다 찼잖아. 그래서 집 주변에 병풍처럼 이걸 꼭 써줘야 돼.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리라.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봐봐. 나를 기준으로 봤더니 내 주변에 집 안에서도 달과 바람이 있고 집 밖에도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내 집 밖에 내 집 주변으로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앞에는 그 강이 흐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어. 그러면은 나를 기준으로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부와 외부가 모두 자연인 거지. 완전히 자연에 둘러싸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 친화를 대표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렵진 않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표현 기법 같은 거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자, 표현 기법은 뭐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뭐 보여요? 반복법 보여요? 반복법? 반복법도 있고 일단 뭐 풍류적이고 전원적인 거는 위의 작품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체크 안 해드린 것만 좀 정리해 보면은 내용 체크는 했고 일단 집 안이 중장이었고 그리고 나서 집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화자가 움직인 건 아니라 시선의 이동으로 처리할 건데 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집 안이 근경이야. 그리고 집 밖은 조금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외부가 아니라 원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내 집 주변, 나 주변이 모두 다 자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지내는 무라일체의 삶의 경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뭐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마치 뭐 자연물들을 인격체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방 안에 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법 나타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의 종장에 나타나는 거 가장 적절한 시적 화자의 태도 여러분 잠깐 멈추고 문제 풀어야 돼요. 자연 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자연과 굉장히 친화적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거 골라보세요. 가을에 기도한대요. 뭐 비는 건데 이게 자연 친화적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꽃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부정적. 3번 선지는 좀 부정적이고 이니스프리로 간대. 진흙바른 작은 곳 오두막 짓고 아홉이랑 콩밭 꿀벌통 하나 윙윙대는 숲속에서 나 혼자 살고 싶대. 그럼 이거는 되게 자연 친화. 나 저 자연에 가서 혼자 살고 싶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셔야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자연 친화까지 들어와 봤습니다. 일주일에 3개를 하니까 양을 좀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